85세 의사가 알려주는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 어머, 김건강 박사님, 85세에도 이렇게 정정하시다니 정말 부러워요. 박미순 할머니. 사실 저도 15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답니다.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놀라실 겁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신체 사부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이에요. 사부위요? 어디인가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의 핵심이에요. 그런 곳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60년간 의사로 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모두 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쓰더라고요. 85세에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다니 감사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5세 현역 의사 김건강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관절이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드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약초인가요? 비싼 영양제인가요? 복잡한 운동법인가요?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신체 사부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든 몸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 번을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9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이제 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 보습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 사용하기.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 바디로션이나 전용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네 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박사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핵심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더 놀라운 비밀들이 남아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해독센터입니다. 76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죠. 김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림프절도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수 같은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60년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 방지하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냄새는 억제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주죠. 또 다른 방법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세 번째 부위를 알아봅시다. 4단계 세 번째 핵심 부위 마이너스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 여러분, 지금까지 발과 겨드랑이 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82세 최건강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매일 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김 박사님,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가 차갑고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촉진해보니 근육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 중 하나인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다리 전체로 공급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경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다리 저림, 부종, 심지어 당뇨병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허벅지 안쪽과 간 건강의 관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허벅지 안쪽을 간경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간 기능도 함께 개선되는 것을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한 허벅지 안쪽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10분 온찜질로 혈관 확장시키기.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허벅지 안쪽에 10분간 대주세요. 온도는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고 부종도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안쪽 근육 스트레칭하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다리마다 30초씩 하루 3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 허벅지 안쪽 혈점 마사지하기. 허벅지 안쪽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위로 손가락 4개 정도 떨어진 곳에 혈회혈이라는 혈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누르고 3초간 떼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점차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다리 올리기 운동으로 정맥순환 개선하기.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10분간 유지하세요. 이 자세는 중력을 이용해
하체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하시면 하루 종일 쌓인 다리의 피로와 부종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 이 운동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최건강 할아버지는 이 4가지 방법을 2달간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벼워요.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 관리는 단순히 다리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혈액순환과 간 건강, 그리고 숙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위는 제가 가장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곳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4번째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두 부위를 함께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박지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김 박사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 들어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보니 등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고 두피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여러분, 등뼈 안에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두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등 근육이 약해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척수신경이 압박받습니다. 또한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제가 60년간 연구한 등과 두피 관리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등 스트레칭으로 척추 정렬하기.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각 방향으로 10초씩 유지하며 3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손가락을 깍지 끼고 어깨를 뒤로 당기면서 가슴을 활짝 펴세요.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하며 5회 반복하면 등 근육이 이완되고 척추가 정렬됩니다. 두 번째, 등 마사지로 혈액순환 개선하기.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등에 대고 벽에 기대서 상하좌우로 움직이세요. 특히 어깨뼈 사이와 허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뭉친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 5분씩만 투자하세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점차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량 증가시키기.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특히 정수리 부분과 관자놀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샴푸할 때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분간 꾸준히 마사지하면 두피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으로 뇌척수액 순환 개선하기. 목을 천천히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스트레칭하세요. 각 방향으로 5초씩 유지하며 3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앞뒤로 10회씩 돌려주세요. 이 동작들은 뇌척수액 순환을 개선하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로 밤새 회복하기.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등에 무리가 갑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이 더욱 좋아집니다. 박지혜 할머니는 이 5가지 방법을 석 달간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고 우울한 기분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서 매일이 활기차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네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관리법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무리 및 채널 안내.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5세 의사 김건강의 6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네 가지 부위 관리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노후닥터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비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와 실용적인 관리법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새로운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